뭐 이거 참 팍팍해요. 지금 단일화 과정이 솔직히 참 팍팍합니다. 이게 뭐 이럴 일인가 싶기도 한데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래서 단일화 되겠어요. 근데 조금 위안을 드리면 예. 원래 단일화가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예.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최종 후보가 되고 이러면은 사실 이게 내놓기 싫어. 네. 근데 지금 단일화 하면은 뻔하잖아. 한덕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를 따라서 또 밤을 새워서 지난번에 경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마음으로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이거 내 건데 이거 을지문덕이라고 김덕수라고 우리가 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이거 너무 희망 배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네. 이야기 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 좋아. 다 좋은데 11일까지는 해. 무조건 11일까지는 단일화 해야 돼요. 11일까지 안 하잖아?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 11일까지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뭐 저희가 뒤에서 좀 자세히 다뤄볼게요. 근데 11일까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한덕수가 망하는 것보다 김문수가 망하는 거예요. 그건 예. 왜냐하면 계속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을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예,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잠시 후 더 얘기 나눠보고요. 일단 그래도 여론조사 데이터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또 한국 최고의 아시아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파이스터죠. 네. 예, 극동 최고의 전문가를 네. 모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럴 일인가? 저 그냥 평범한 국민인데.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요. 마요. 예. 네. 그런데 일단 워낙 뭐 데이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갖고 네. 데이터를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 뒷이야기 단일화 얘기 그렇죠. 나눠보겠습니다. 최신 데이터만 갖고 왔습니다. 네. 먼저 그 YTN하고 엠브레인,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5월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양자 대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50%, 아이고. 김문수 후보가 34%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49%, 한덕수 후보가 38%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후보 모두 16%, 뭐 11% 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차이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3자 대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재명 후보가 48%, 김문수 후보가 29%, 이준석 후보가 8%, 그 다음에 이재명 47%, 한덕수 34%, 이준석 6%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약간 더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차이가 커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럴 걸 몰랐나? 몰랐나? 다 이럴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세론이 일단은 선점한 그런 선거다. 네. 그걸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었고 또 탄핵 여파가 있었고 또 민주당은 지금 똘똘 뭉쳐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사항전이에요. 네. 정권 교체를 무조건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거에 비하면 압도적이지는 않다. 오늘 왜 이렇게 희망 배추예요? 약간 나 항상 밝았어. 왜 그래? 밝은 사람이야. 이렇게 배추 도사님께서 희망을 전해주시고 있는 와중에 최진영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무도사 하겠습니다. 최진정 변호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무도사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엠브레인 조사 결과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눠보자면요. 그나마 여기서 지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 보수층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중도층의 13에서 16%가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밝힌 거. 그렇죠. 중도층이 그래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서 13에서 16% 이것도 상당히 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수 진영은 이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5월 25일쯤 비슷하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5월 25일쯤 그 과정을 가는 거야. 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 지금 이길 것 같으면 뭐하러 단일화를 해요. 네. 지금 이길 것 같으면 끝난 거지. 탄핵 국면에서 지금 한덕수든 김문수가 이기고 있으면은 끝난 거잖아요. 네.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15일 이재명 재판이 있죠. 지금 뭐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제 5월 25일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때 말 그대로
보수 대연합 연대가 되느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중도가 들어오느냐 프레임이 전환이 되느냐 그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비슷해질 것이다. 5월 25일 경에 예. 그걸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5월 그러니까 25일쯤에 비슷해질 목표로 것이다. 하는 걸로 생각하면은 뭐 지금 이 상태는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예상 안 했어요? 예상했던 거잖아요. 저는 50%까지 예상. 에이 예상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같은 국면이면은 이재명 후보는 55에서 60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본다면은 압도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뉴스원 한국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지금 여기서도 양자 대결 이재명 54, 김문수 38, 이재명 53, 한덕수 40. 이것도 16에서 13% 정도 포인트, 13%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치를 다 영끌을 했을 때 오차 범위 내에 들 수 있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50%일 때 한덕수, 이준석 단일화 조합으로 44%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김문수 후보까지 다 단일화를 했을 때 이게 이제 44%까지 갈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오차 범위 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비관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데 배추도사님께서는 5월 25일쯤에는 비등비등해진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좀 짧게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여론조사 공정조사에서는 이게 또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0.6% 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한덕수 후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두 후보 간에 뭐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예. 후보님이 아웃복싱을 할 것이 아니고 좀 인파이터. 예. 한마디로 정면 승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1, 2, 3차 그 경선을 통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김문수가 누구인지 이제 좀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외면적으로 보이는 70대 초반의 나이 그리고 약간 꼰대 같은 이미지 그게 실체는 아니었구나 하는 부분을 상당히 알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 한덕수 후보의 어떤 본선 경쟁력이 더 높다, 중도 확장력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캠프에서는 분명히 지난 그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 수락 연설 자체에서도 네.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후보로 지명되면은 그 다음 날 바로 한덕수 후보를 만나가지고 네. 이 단일을 하겠고 그 단일화 방법 자체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콘클라베가 뭡니까? 한 방에 같이 들어가서 열쇠로 잠궈버리고 거기서 그렇죠. 단판하는 건 아닙니까? 그만큼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그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과 또 중도층 지지자들이 표를 던졌는데 지금 와서 좀 약간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 또한 여전히 그 김문수 후보님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판단인데 지금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지금 신속한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내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전에 지금 그 배종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 김문수는 지금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인 반면에 한덕수는 상당히 정체되는 그런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그것을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간다. 물론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면은 본인한테 더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이미지란 것,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꽃꽃문수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희석되고 전체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제 저녁 사이에 들려온 어쨌든 오늘 오후 6시에 김문수 한덕수 그래서 만남이 있죠. 만남이 있다는 그것은 늦었지만 요즘 봄 가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단비 같은 희소식이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좋은 어떤 그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마음으로 정말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두 사람이 오늘 6시에서 단일화 11일까지 계획 못 세우잖아요. 그냥 망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끝났다고 보는 망하는 거죠. 거예요. 예. 망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5월 11일이 사실상 이번 대선의 네. 그 성패를 가름하는 그냥 데드라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데드라인이다. 아니, 예. 그리고 그렇게 되고
두 사람은 역사의 보수 역사의 중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답답해지네. 이거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상세히 한번 다루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뭐 댓글 보니까 뭐 오늘도 나뉘어져서 많이 다투고 맞습니다. 계세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도 너네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오늘 그냥 모두 까기로 가겠습니다. 모두 까기로 가고 저희를 욕해 주세요. 모두 까기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내 편이에요. 그리고 네. 저한테 출연료 주는 매일신문 편이에요. 뉴스타임에 출연료 주잖아요. 예. 김문수, 한덕수 나한테 출연료 준 적 없어요. 예. 저는 약간 입장이 다른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님이 그 후보가 되기를 사실 바랍니다. 예. 그런데 다들 얘기하듯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타노스 거의 뭐 사실상 절대악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홍준표 후보님이 잘 쓰시는 지게 짝대기라도 지금 모아야 되는 그런 네. 입장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그 컨벤션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켓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 하듯이 지금은 1탄 로켓으로 해서 쭉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대기권을 쭉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2단 로켓으로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 추진력이 이번에 그 한덕수, 김문수의 단일화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한마디로 집토끼들이야. 두 분의 누구가 나오든지 사실은 국민의힘 2번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도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 대한 확장 가능성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결코 지금까지 폄훼받듯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지사를 하는 동안 지금의 판교, 지금의 광교 신도시 그리고 지금의 GTX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낸 분이 김문수라는 사실을 이번 1, 2, 3차 경선을 통해서 밝힌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덕수 후보와의 그 감동 있는 단일화 마치 그 2021년이었습니까? 그때 그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예. 현재의 오세훈 시장님하고 안철수 예. 후보가 사실 지지율 그리고 본선 경쟁률 이걸 가지고 싸웠는데 정말 굉장히 미미한 차이로 해가지고 그 오세훈 시장님이 이겼습니다. 네. 그런 감동적인 어떤 경선을 거치고 나서 압도적으로 본선에서 이겼던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선은 차치하고 그런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의 그런 안철수, 오세훈의 감동 있는 단일화, 그걸 통한 본선 승리, 저는 그 모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김문수가 선택받아야 되고 한덕수가 선택받아야 되고 필요 없어요.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여론조사에서 더 높게 나온 사람이 후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기분 나쁠 수 있죠. 김문수 후보 제가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왜 기분 안 나쁘겠어요. 최종 후보가 됐는데 나 누리지도 못했어. 아직 저기 테이프도 안 뗐어. 호흡을 찍고 있고 막. 안 뗐는데 네. 무슨 뭐 한덕수 을지문도 어쩌고 이러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 나쁜 거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분 나쁜 거 100분이에요. 김문수 후보 그렇고 또 지도부도 이런 걸 잘 조율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답답해. 다 답답한데 그 답답한 거 생각하면서 서로 성토하기 시작하면 지금 27일 남았나요? 그냥 대선 끝나는 거 그냥 망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가 네. 지금 이동재 그가 정말 중요한 말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기분 나쁜 감정은 가라앉혀야 돼요. 1번. 두 번째 그리고 다 차분해야 돼요.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권영세, 권성동, 김문수, 한덕수 다 차분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때 사용했던 방식이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여론조사잖아요. 그걸로 하면 돼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 김문수 후보님이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네.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재생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과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사례처럼 그냥 여론조사로 소위 말하면 원샷 경선 이걸로 딱 한 방에 여론조사 한 번 해서 그렇게 끝내버리는 신속하고 이의제기 없는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걸로 불만을 가질 사람은 국민의힘 경선 됐던 게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조사에서 가야지 지금 11일까지 단일화 못 하잖아요. 그럼 투표하러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유세를 하고 뭐 반 이재명 뭐 빅텐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분 나쁜 걸 다 가라앉혀야 돼요. 기분으로 합니까? 기분 그게 좀 아니죠. 나쁠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저희 자세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네. 그 저는 이거 하나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3자 구도에서 4.3%포인트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의 사실상 유죄 선고 판결이 있은 후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 판결이 있은 후에 4.3%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한 건데 이 추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여권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단일화 난항 때문에 완전히 그냥 뭐 묻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선거란 것이 내가 잘해서 당선되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다리를 감아 쓰러지면서 어떻게 보면 네. 어이없는 부전승을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번 우리나라 정치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단일화는 상당한 변수고 그 반면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이재명의 그 공선법 유죄는 상수거든요. 네. 그거는 언제 됐냐라는 것 이외에는 상수이고 거기다가 오늘 그 조선일보도 밑에 일면 하단에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선법 중에 이번에 이재명이 유죄로 받은 그 해당 조문을 없애버리는 그런 입법을 발의했어요. 면소 판결 받으려고. 그렇죠. 예. 면소 판결 받으려고. 그런 걸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한테 딸랑딸랑 하는 어떻게 보면 아부성 그 입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 아예 살인죄를 없애죠. 아예 그냥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 형법을 이재명한테 불리한 것들은 없애버리고 이재명 전과 사범이 있는 것도 그냥 대통령이 되면은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죠? 국민 여론이죠 뭐. 국민 예, 여론 예. 아닙니까? 얼마 전에 지난번 그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 10대2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 환송이 되니까 직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병기입니까? 이것들 한 달 네. 뒤에 봐라. 그리고 대통령 탄핵하겠다. 내란 사법 내란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예. 왜죠? 중도 여론이 무서운 건 아닙니까?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5%에 가까운 여론이 툭 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해가지고 이재명 일병 구하기 하면서 이제는 법까지 바꾼다? 이게 바로 입법농단, 사법농단, 어떻게 보면 탄핵농단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이재명은 치고 올라가기 어렵다. 아까 지금 배추도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55% 60% 정도의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40% 중후반 뭐 경우에 따라서는 50% 초반에 보이는 것은 결국 이게 이재명 잘못 지지했다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 노조까지 완전히 일당 독재 국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감동 있는 이 단일화 드라마를 만들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역전의 발판, 한마디로 지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인데 정말 정말 가슴이 쫀득쫀득하고 정말 피눈물이 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말 환호의 웃음을 지을 것인지 오늘 정말 저녁에 결판날 것 같습니다.